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임동석입니다. 6월 26일 화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지상파 DMB 채널 유원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일 코스피 지수가 3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6월 달 들어서 잠잠하던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또다시 꿈틀대면서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5천억 원 이상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9개월 내 최대 규모의 순매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우려스럽습니다. 자, 특히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세가 이 삼성전자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가총액 1위를 이끌면서 국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삼성전자의 주가,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니만큼 향후 움직임에 개별 종목의 주가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까지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재부각되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요. 자, 뉴욕장 마감 후에 무디스가 스페인은행 28곳을 28곳을 무더기로 신용등급 강등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우리 장도 역시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부에서 준비한 주요 코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정원의 3% 공략주에서는 공략주 매매 원조인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장 초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고 자세한 투자 전략을 짜봅니다.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동부증권 이의현 대리와 함께 EU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희석된 원인을 짚어보고 향후 결과를 전망합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낱낱이 살펴보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네, 본격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강정원 전문가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 또 뉴욕 증시 좋지 않았는데요. 살펴주시죠. 네, 매일 아침마다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 요약을 해드리는데 저도 사실 기분이 좋게 좀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좀 죄송하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전일 국내 시장 5천 원 넘는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좀 이어졌습니다. 유럽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좀 시장이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특히 삼성전자를 위주로 해서 지속적인 매도세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개인과 기관 각각 5,400억대와 1,390억대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위주로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는 0.75포인트, 0.15% 내린 484.44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좀 양호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서반도체 이런 그 IT 업종이라든가 이런 그 경기 방어 업종들 위주로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업종들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 매수 종목을 좀 보게 되면 NC소프트와 KTNG, 한국전력, 포스코, 하나금융지주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인터플렉스와 실리콘웍스, GMP, 성우하이텍, YG 엔터테인먼트를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OCI, LG화, 현대모비스,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큰 그런 대형주 위주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CG오쇼핑과 성우하이텍, 컴투스, 바이오랜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의 여기 두 순매수 종목은 NC소프트와 한국전력, 락앤락, 제일모직, SK텔레콤을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성우하이텍, YG 엔터테인먼트, 인터플렉스, 바이오랜드, 평화전공 동시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벽 끝난 미국 시장은 역시 뉴욕 EU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오면서 역시 큰 폭으로 좀 하락했습니다. 주택과 제조업 지표는 좀 좋게 나왔습니다만 27과 28일 유럽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론이 부각되면서 다우지수는 130포인트 하락한 12,502.66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21.9포인트, 3포인트 하락한 1,313.72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역시도 56.2포인트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유로존 회원권들 키프로스 공화국이라고 있습니다. 키프로스 공화국이 또 신용등급을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좀 하향하면서 다시 한번 유로존의 국가가 또 한번 투자 등급 부적격이었던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다시 좀 안 좋은 상황이었고요. 미국 경제 지표가 좀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만 신규주택 판매 건수도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높았습니다만 전적으로 지금 유럽에 대한 어떤 영향이 더 큰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특히 WTI 지수는 0.7%, 55센트 떨어지면서 79.21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어제 추천하신 종목 삼양식품이었었는데요. 이 종목의 흐름은 어땠습니까? 장이 워낙 많이 흔들리고 좀 무너지고 하는 모양에 개별 종목들도 힘쓰기 참 어려웠을 텐데요.
네, 어제 삼양식품 시초가 22,850원에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종가는 22,050원에 마감을 했고요. 제가 손절가를 21,500원을 제시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틀 동안의 상황을 보고요.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보유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준비하신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시가 공약수는 남해화학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화학은 비료화학 부분, 유리 부분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단일 공장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그 비료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비료 부분은 현재 국내 생산설의 추가로 인해서 수출 비중이 커지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유리 부분도 유리 완제품을 수입하면서 판매하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를 두시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곡물 가격 급등에 따른 당일 상승 모멘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전 세계적인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곡물 수확을 위한 이 비료 소비량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 효성 OMB라든가 조비 이런 관련주들이 최근에 동반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모멘텀에서는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이 농업 관련주의 급등세, 특히 104년 만에 지금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지금 OECD와 유엔 식량농업기구 역시도 오는 2020년까지 이 곡물 가격이 지난 10년에 비해서 20% 이상 오를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우리 정부 역시도 지난 22일부터 이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이 가뭄 때문에 재난본부를 가동하는 게 2001년 이후에 처음인데, 이 정부 역시 이제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한 어떤 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과 러시아도 지금 가뭄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지난 20일에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콩 가격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좀 기록하면서 이 국제 곡물 가격에 대한 어떤 그 상승세, 이런 부분들이 좀 관련주의 상승 모멘텀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남해학은 중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일단 단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올해 1분기 실적 한번 점검을 해보면 그 비료와 화학사업 매출이 49.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유료사업 부분이 또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 이상 증가한 3,820억대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좀 크게 감소했습니다. 2억 4천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는 93%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됐기 때문에 차트 자금 보시면은 최근에 강한 매수세 이후에 이틀 동안 양호한 주정세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에서는 우리가 오늘 시초가에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그런 종목에 대해서 오늘 시초가 공략을 제시해드리겠고요. 이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남해화학 지금 시장 상황에 딱 맞는 종목인데 싶은데요. 가격대까지 잡아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역시 오늘 시초가의 매수를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시초가 대비 3% 이상을 제시하겠습니다. 손절가는 8,700원 하회식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남해화학에 대해서 말씀하신 강정원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꼭 좋은 모습 보이기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현재 동시효과 상황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개장까지 약 1분 20초 정도가 남았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및 유럽 증시가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죠. 저도 이게 상당히 걱정되는 모습으로 바라봤었는데요. 자, 오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다 보니까 1800선이 깨지는 1790 몇 가지도 빠졌었는데, 자, 지금은 삼성전자가 1% 남짓의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증시를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른 종목들이 받쳐주지 않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쭉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의 상승세도 일시적으로 잠깐 올랐을 뿐 다시금 그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거래소는 1815, 10포인트 정도 빠져있는 0.56% 하락한 장입니다. 현대차, 포스코, 기아차, 현대, 모비스 등등 업종과 종목에 상관없이 거의 전 종목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쭉쭉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화재와 SK텔레콤, 우리금융만이 이렇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모습이 그래도 좀 나아 보입니다. 2포인트 정도 빠졌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거래소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간간히 파라다이스, SM, SFA, 위메이드 등등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가 많다라는 점이 거래소보단 좀 더 나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장이막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프로그램 이끌어 주실 두 분의 전문가입니다. LNS 파트너스의 하찬봉 팀장,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 1816.44, 8.94포인트 하락한 거래소이고요. 코스닥은 2.32포인트가 하락한 482로 시작을 했습니다. 각각 0.5%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하락폭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자, 먼저 거래소부터 출발 상황을 정리를 하창봉 팀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1850선 위치하고 21선 정도는 약간 실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1년여 만에 외국인이 하루 당일 기준으로는 30만 주 이상, 3천억 이상 주식을 매도하면서 지수가 힘없이 1800포인트 초반으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밤새 사실 유럽 시장이 조정을 보이고 미국 시장이 1% 이상의 급락을 보인 것은 28일 날 예상되는 EU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다시 회의론이죠. 구체적인 액션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실망감이 시장에 좀 부담을 줬다 말씀드리겠고, 무디스가 이제 스페인의 어떤 은행권의 28개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고, 사실 무디스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13일 정도에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정커등급 바로 앞단계까지 먼저 내렸던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제 스페인 쪽에서 1,000억 유로에 대해서 구제금을 공식 요청했기 때문에 당연한 수준이 않나 싶은데, 심리적으로 역시나 유럽발 불확실성이 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장 같은 경우는 출발을 했죠. 생각보다는 그래도 많이 빠진 것 같지는 않고요. 전일보다 먼저 약간 반영이 됐지 않나 보겠는데 1818.51포인트 수준에서 약간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과연 이 5월 중순, 6월 초순 형성했던 1780포인트 단기 저점까지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또 오늘 정도 수준에서 어제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약간은 먼저 빠졌다는 걸 좀 생각하실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삼성전자가 최소한 오늘 정도에서는 약간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본다면 장에 대해서는 오늘 약간은 주 초반에는 그래도 바닥권 다지기에 좀 기대를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잠깐만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그나마 3,000원 플러스를 나타내면서 조금은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해서 0.27% 상승한 113만 5천의 효과 들어오고 있고요. 자동차는 조금 약한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24만 원, 기아차 같은 경우가 76,800원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동안 내려올 때 사실 삼성전자나 여타 섹터가 빠질 때 그나마 조금 덜 빠지면서 좀 방어해주는 역할이 있지 않나 보겠고, 오늘도 억울한 흐름이 조금 나오면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 1.37%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36만 500원 효과 들어오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0.58% 하락하면서 25만 7천까지 빠지는 모습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어저께 LG화학이라는 호남석유가 그나마 조금 선방을 했었는데 오늘은 약간 장이 같이 빠지면서 약간 밀리는 모습입니다. 3,000원 하락한 27만 8,500원 효과 들어오고 있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약간 방어적 성격을 보이면서 상당히 견고한 흐름을 보이는데 오늘은 100원 정도 하락한 25,750원 효과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관련해서 정유주들은 요새 연일 고전인데 오늘도 SK이노베이션 관련 1,000원 하락한 13만 7,500원 효과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잠깐만 살펴보면은 어저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주식을 팔았죠. 하지만 선물에서 팔고 프로그램 매도까지 나오는데 장 초반 같은 경우는 소폭이나마 개인 쪽에서만 소폭 매도가 나올 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13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28억 정도 들어오는데 기관 쪽에서는 오랜만에 선권이라든지 보험, 투신 상품 계정에서 소폭의 매수가 들어온다 말씀드리겠고,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16,000개억을 매도를 하면서 사실 어저께까지도 말매도,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물량이 나왔는데 오늘 초반 같은 경우도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 쪽에서만 1,500계약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00개, 40계약 정도의 선물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이시스는 연일 오늘도 0.71 정도, 지금 이론 베이시스가 1.5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베이시스 0.8 정도 나온다 했을 때는 프로그램 물량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차익 쪽에서 115억 정도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그나마 긍정적인 거, 어제 오후장에 나왔던 특징 중에 하나가 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비차익에서 114억 정도 매수가 받쳐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약간 상쇄될 수 있지 않을까 잠깐 보겠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이 빠진 업종은 역시나 운수창고나 기계업종이 1% 수준의 하락세를 좀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조금 선방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통신업종이 오랜만에 0.79% 상승하고, 전기전자업종, 삼성전자가 소폭 그나마 반등세를 보이면서 0.3% 정도의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은 홍희진 팀장께서 정리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중소형주 시장,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죠. 그 이유 자체는요. 아무래도 지금 상대적으로 대형주에 대한 지지부진한 흐름,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6월 18일 이후로 고객 예탁금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7조였던 고객 예탁금 자체가 지금 현재 6월 22일 어제까지 지금 18조까지 좀 늘어나는 흐름이 좀 나타났죠. 그러니까 고객 예탁감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중소형주 시장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수급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도 좀 마찬가지겠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주는데 그러니까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14억 매수로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외국인의 지금 동향보다는 기관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흐름이 지속될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당분간은 지속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간단히 좀 들여다보면 아무래도 지금 뭐 서울 반도체는 약보합 상태긴 하지만 그동안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안랩 같은 경우도 일단 1%대 상승세가 좀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특징적인 부분은요. SM이나 YG 엔터 같은 엔터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그동안에 상당히 좀 보였다는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경기 방어주에 대한 성격,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 보신다라면은 실적도 좋고 앞으로 성장성도 좀 기대가 되는 엔터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6일 연속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6만 원에 대한 돌파가 좀 나타난다라면은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좀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매물도 강하고 매수도 강한 상태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스닥 시장 쪽에서 가장 주목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종목 자체, 그러니까 업종 자체가 순환매가 좀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한 번은 뭐 IT 업종이 상당히 강해지고 IT 부품 업종이 강해지고 그다음에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업종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동안에는 뭐 지금 게임주라든지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뭐 전자 결제 시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자체, 그러니까 테마 자체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순환매가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그동안에 가지 못했거나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려운 구간에서 들 빠지고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차기적으로 일단 뭐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 코스닥 시장 자체는 기관의 매수가 지속이 되는가 그다음에 지금 테마별로 봤을 때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업종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좀 좋지 않나 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국내 외환과 채권 시장 동향 살펴봅니다. SK증권의 염상훈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 시장의 현재 흐름 또 오늘장 전망해 주십시오. 네, 외환시장은 오늘도 주식시장의 약세에 힘입어서 소폭 상승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되는 가격은 1162.2원으로 전일보다 0.5원 정도 상승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대규모 현물 매도세가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면서 전일 외환시장에서도 환율이 약 5원가량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간밤에 있었던 뉴스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독일의 이제 메르켈 총리는 여전히 유로본드 및 유로존의 정책 방향 전환, 그러니까 뭐 그동안 긴축에서 약간은 성장 쪽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시장의 시각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의 은행들을 국가 신용등급 강등에 이어서 스페인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밤 미국 증시 약세라든지 뭐 메르켈 총리의 이런 발언들, 스페인 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지난 이제 간밤에 NDF 움직임도 상당히 이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외환시장의 출발 상황에서 보시듯이 별로 이제 환율이 올라서 출발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어제와 비슷한 가격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아마 이런 큰 흐름은 변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출발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6월 말이 다가왔기 때문에 반기말 이제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대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무역 수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봤을 때도 외환시장에서 달러와의 매도 물량이 상당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환율의 약세를, 그러니까 환율의 상승을 좀 제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해 보이지만 이대로 매도와 매수 세력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채권 시장도 볼까요? 네,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제 크게 다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약세도 있고요.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면서 오늘도 금리는 소폭 하락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채 선물 가격은 104.80으로 전일 대비해서 이제 0.03
포인트 정도 3틱 이제 오른 상태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채권 금리가 여전히 이제 동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정말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 우리나라의 채권 금리는 주식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금리 레벨 자체에 대한 부담으로 하락세가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3.25인데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2928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분명히 상당히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내려가기에는 확실한 기준금리 인하 사인이 좀 보여야겠다라는 것들이 대부분 시장이 현재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 지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큰 상태이고요. 다만 이제 유일한 금리 상승 요인을 뽑아보자면은 현재 기준금리 레벨 자체에 대한 부담 3.25%라는 레벨에 대부분의 채권금리가 맞닿아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6월 말을 또 맞이했기 때문에 은행권의 자금 회수 재료 정도, 그래서 이로 인한 MMF의 이제 자금 회수라든지 그로 인한 채권 매도 물량 정도가 작은 금리 상승 재료로 작용하고 있을 뿐 전체적으로 현재는 여전히 금리가 하락 기조가 유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이제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SK증권 염상훈 연구위원과 외환과 채권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여의도 리포트를 이어가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입니다. 코스피는 나흘째 하락하고 있는데요. 각 증권사들은 어떠한 시장 전망을 내놓고 있는지 코스피 증권사 리포트 내용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 코스피 하단 지지력 점검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고요. 신한금융투자는 시각의 차이와 시간의 차이 두 번째 이야기 오늘 함께합니다. 하나대투증권은 법보다는 주목, 이익 전망보다는 외국인의 수급이 시장의 방향성을 주고 있다고 그에 대해 설명해보고 있고요.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은 외국인 매매 패턴 변화에 따른 업종 성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증권, EU 정상회담 기대감 희석하는 요인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가운데 삼성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유로존 위기와 경기, 삼성전자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코스피가 1차 지지선으로 여겼던 1840선을 하향 이탈했기 때문에 직전 저점에 해당되는 1800선의 지지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증시 낙폭이 커질 때마다 국내 투자 자금들은 저가 매수와 고가 매도를 통한 박스권 트레이딩을 지속했기 때문에 주가 급락 시엔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낙폭 과대주 가운데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이 여전한 화학, 기계, 철강 등 중국 관련주에 관심을 갖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시장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선 정책 조율과 공감대 형성, 실효성 확인이 필수적인데요. 정책 타이밍과 실효성을 둘러싼 시각의 차이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듯 외부 환경이 불안정한데 국내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우려도 가세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2분기 삼성전자의 실적 눈높이는 낮아지고 있는데요. 유럽 재정위기가 극대화됐던 2분기를 돌이켜볼 때 성장성이 유지될 수 있는 종목을 찾기도 쉽지 않은 당분간 어려운 시간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정책 당국들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대투증권입니다. 삼성전자 등 IT 중심의 주가 조정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조정의 논거가 된 삼성전자의 이익 전망 하향 조정 속도보다 수급 측면에서의 외국인 매도 압력이 더 크게 작용했는데요. IT 업종 중심의 조정은 유로존 리스크보다 글로벌 경기 둔화를 더 의식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외국인 수급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자동차 필수 소비재 업종에 주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코스피가 6월 초 이후 상승폭의 61.8% 되돌림 수준을 지켜내지 못함에 따라 단기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후반부터는 외국인들의 대량 선물 매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추세적 약세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외국인 보유 비중이 증가하는 화학, 건설, 조선, 운송, 증권, 보험 업종에 집중하자고 판단했습니다. 네, 마지막 동부증권 리포트 내용은 신논현역 지점 이의현 대리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 금요일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만 기대감을 찾아보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현재 시장은
28일로 예정된 유럽연합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론이 주후반 그리고 저번 월요일에 걸쳐서 불거진 데다 무디스의 또 간밤에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이 스페인 28개 은행에 대해서도 단행되면서 글로벌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회담을 앞두고 독일 메르켈 총리가 정상회담을 생각할 때 채무 부담을 나누는 것이 너무 많은 초점에 맞춰주고 있는 것이 걱정스럽고 유로 채권이나 채무 변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며 결코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강조하면서 일단 회담을 앞두고 선긋기를 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주 핵심 포인트는 유로존 해결 기대감이 희석되고 있고 28일까지는 그에 따라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 줄어든 거래량과 악화된 외국인 수급이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데요. 악재는 또 다른 악재를 낳듯이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2분기 실적 전망 우려도 거론되고 있고요. 근데 최근 하락이 현재 2분기 우리나라 기업 2분기 실적 전망 하향 조정에 따른 우려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확답할 수는 없고요. 일단 심리적인 요인으로도 하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아직은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 유로존을 중심으로 빠르게 하강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은 미국이나 중국도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만 글로벌 차원에서 하반기 경기 부양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규모나 방법은 여전히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또 불확실성 또한 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보면 최근 지수의 하락은 2분기 실적 우려에 대한 선반영 과정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주가 순자산 비율 PBR 한 1배 수준인 그리고 지금 퍼 기준으로도 한 8배 수준인 1780포인트 전후해가지고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EU 정상회담에 대한 낮아진 기대치는 국내 증시 추가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 미국 주택 지표가 호전됐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전날 증시 하락폭이 예상보다 컸다는 점과 여전히 거래량이 정체된 국면이라 다소 민감한 국면이긴 하나 스페인은행에 대한 구제금융 규모가 새벽에 1천억 유로로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유럽 주요 은행들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과 6월 말까지 진행하는 자본 확충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점도 이제 긍정적입니다. 이 부분을 좀 요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시장을 억누르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하나하나씩 제거되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해도 연이은 하락으로 인한 기술적 반등 국면이 진행될 것도 염두에 두면서 단기 트레이딩 기조를 이어가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780 전후에서 분할 매수하시고요. 추천 업종으로는 화학, 증권, 건설, 보험 업종을 추천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실시간 시황과 업종의 흐름, 또 효과적인 전략까지 세워보는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자, 먼저 하창봉 팀장께 IT, 운수장비, 그리고 정유학 업종의 흐름과 흐름을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최병원 샘플러스 전문위원을 먼저 만나보고요. 계속해서 업종 스캐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흐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예, 오늘 시장은 일단 아침에 미국 시장 때문에 약세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주가 자체가 지금 단기적으로 낙폭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반전의 압력도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반전 시도가 나오기가 좋은 자리고요. 특히 이제 지금으로서는 거래 자체가 굉장히 많이 시장 전체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고 축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현재로서는 매수가 한번 들어온다라면은 시장의 분위기는 또 단번에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수 자체를 위주로 해서 반전을 노리는 형태의 매수가 바람직하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지수 관련주를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표 지수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코덱스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대응에 있어서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매수 대응을 가셔도 좋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 낙폭 과대를 좀 형성하면서도 기존의 흐름이 빠른 그런 단기 성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양대 시장 모두 접근이 가능하고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 접근보다는 지수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는 대응이 유리할 듯하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강한 업종 위주로 저가 매수를 시도하는 편이 유리하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점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포트 내에서 게임 하이가 주가가 반등이 좋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게임 하이는 단기 차익 실현 형태로 매도를 일단 한번 했습니다. 11,100원에 매도를 했는데 오늘도 그 가격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매도를 노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식은 크게 변동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 전략을 썼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코스닥 쪽에서 신규 편입을 하나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코스닥 시장은 종목 위주로 기존의 흐름이 강하고 대신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던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이 가능한데요. 어제 접근 타이밍을 노렸던 종목이 메커스입니다. 단기적으로 일단은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큰 편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 저점 매수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강한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역시 종목 자체의 덩치가 작고 또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단기 대응만 아무래도 유효한 상태고 또 손절매는 꼭 좀 준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어제 기준으로 2,630원인데요. 오늘 주가가 다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공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3,000원 정도 잡았고요. 손절가는 2,400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기존의 나머지 종목은 그대로 쭉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차분히 보유하시면서 진행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병권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업종 스캐닝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하창봉 팀장님께 IT, 운수장비, 정유화학업종 등의 흐름 그리고 특징 종목에 대해서 서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조금 반등을 해주니까 지수는 그래도 1820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뭐 기관 쪽에서 한 120억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외국인의 한 100억 정도의 전기전자 매도를 커버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대형 IT 전기전자 업종 살펴보면 삼성전자 8,000원 상승하면서 0.71%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14만 원까지 올라오는 흐름인데 어저께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약간은 길쭉 반도로 좀 접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시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약간은 뭐 6조 원 초반으로 좀 내려온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죠. 어저께부터 이제 갤럭시 S3 3G 모델은 SK텔레콤을 통해서 판매를 했고요. LT 모델 같은 건 7월달 정도에 판매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3분기 영업이익은 다시 7조 원대, 정권사에서 기존에 예측했던 7조 원대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최근 낙폭 사실 투자 자금이 되신다 그럴 때는 3분기 2월, 9월 달까지 보는 관점에서 내려올 때마다 좀 관심을 가지는 전략이 어떨까 싶고요. 오늘의 반등은 약간 기술적 반등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은 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여타 관련해서 전기전자 업종에서 삼성전기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도 0.5% 수준의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 0.3% 하락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장까지 빠지면서 23,000원 수준에 조금 머물려 있지 않나 보겠고요. LG노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은 매출 기준으로는 계속 사상 최대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계속적으로 적자폭 축소 이후에 약간은 턴어라운드 되는 기대감을 많이 주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사실 최근에 LG 이노텍이죠. 최근에 약간 뭐 75,000원 정도에서 9만원까지 가파르게 반등하면서 일정 부분은 그러한 부분이 주가에 조금 반영된 거 있다는 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동차 업종으로 잠깐 넘어가면 역시나 오늘은 자동차는 조금 쉬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아무래도 조금 약보합세를 보이다 보니까 현대차, 기아차 모두 다 0.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인데 기아차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2분기 영업이익은 뭐 대략적으로 1조 3천억 정도. 이제 기아차도 분기 1조 클럽에 가입했다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아직까지 기아차에는 K9 시리즈가 약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최소한 3분기 정도가 지나고 나면 기아차의 K9 부분에 대한 실적도 좀 가미되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자동차 워낙 관심 있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면, 증권사에서는 항상 기아차 10만 원 프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10만 원 가고 안 가고는 가야 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 계속 드리는 말씀이, 기아차는 약간 주간 기준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한 8만 원의 저항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장밋빛 전망도 좋고 여러 가지 전망도 좋습니다만, 트레이딩하는 관점, 매매하는 관점에서는 최근에 보여준 대로 한 8만 원 정도에서는 정리해주고, 또 내려오면 한 7만 5천 원 전후가 되겠죠. 약간 사주는 약간은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렸고요.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완성차가 조금 쉬다 보니까 공이 뭐 현대 모비스라든지 위아 같은 종목들도 1% 수준의 낙폭을 조금 보이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한라공조가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22,500원까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한라공조는 대표적인 현대차 관련 자동차 부품주인데 원재료 할 수 있는 알루미늄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가에 조금 반영됐다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똑같습니다. 한라공조 같은 경우도 한 최근 10개월 동안에 23,000원 정도의 가격 저항을 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요것이 부담이 됐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운송장비업종 조선주로 잠깐 넘어가면, 조선주 오늘은 조금 그나마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현대중공업이 25만 9,500원까지 조금 흐르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사실 그 조선주의 낙폭은 상당히 컸었죠. 유럽발 위기가 조금 더 심화되다 보니까 28만 원까지 갔던 현대중공업의 주가는 다시 한번 25만 원까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오늘 사실 36,000원대로 떨어지는데, 제가 조선주는 지난번에 또 같이 말씀드리면 약간은 지금 그래도 지수 대비하고는 선방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지수가 1800포인트 초반에 갔을 때 34,000원 초반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한 36,300원 정도에 있기 때문에 역시나 수주 모멘텀을 갖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에 대해서는 지금 수준, 사실 삼성중공업 36,000원대의 수준은 지수가 18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단기 공략이 가능한 포인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겠고요. 기타 현재 미포조선이나 관련주들도 1% 수준의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 쪽으로 잠깐 넘어가면, 성강밴드 같은 경우는 18,450원 정도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워낙 이제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조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성강밴드 최근에 한 18,500원 전후에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지 않나 보겠고, 정유주 잠깐만 살펴보면 SK이노베이션이 한 13만 9천 원 정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7월 1일부터 이란산 검수 조치 들어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8월 초순 정도 되면 이제 그 효과 좀 나올 것인데,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국제 유가도 조금 올라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가 약간 좀 부진하다 보니까 국제 유가도 80달러 밑에 있고 정유주도 약간 지지부진하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13만 9천 원, S-오일 9만 원 정도 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화학주만 잠깐 살펴보면, 화학주는 어저께부터 보면 그나마 조금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약간은 먼저 빠졌다는 기대감 자체가 장을 좀 받쳐주는 모습인데, 오늘도 LG화학은 500원 상승한 28만 2천 원의 호가 들어오고 있고요. OCI 같은 경우는 태양광 관련주입니다만 최근에 그래도 한 21만 원 정도에서 지지해주면서 약간은 반등하는 모습인데, OCI까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도 최소한 21만 원 전후에서는 OCI가 단기적으로 태양광 업황 악화에도 우려하고 약간은 단기 반등은 찍었지 않나, 저점은 찍었지 않나, 그런 투자 심리 자체가 약간 매기세가 몰리기 때문에 약간은 더 추가 상승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홍의진 팀장께서 철강기계, 금융건설, 유통전기가스, 통신업종까지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좀 플러스권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어제 시장을 아무래도 좀 선반영시킨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간밤에 좀 마감된 뉴욕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 대해서 좀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시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근데 이제 뭐 상승폭이 좀 크다기보다는 상승세를 좀 마감을 할 수 있다라면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체크 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업종 전략에 앞서서 좀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니까 수급에 있어서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비차익 거래랑 그다음에 지금 기관의 저가 매수, 그다음에 외국인의 매도 규모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와 같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좀 크게 출회가 된다면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다행히도 그러니까 매도 속도 자체가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억 정도, 1,000억 정도 좀 매도가 나온다라면 이번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하락폭은 어느 정도 좀
좀 제한될 수 있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다음에 기관, 특히 이제 투신과 연기금에 대해서 일단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면 그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지수를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로그램 비차익 역시 마찬가지로 비차익 매수가 어제도 지금 들어왔었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 규모가 좀 증가해서 지금 유입이 된다라면은 시장은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바닥은 찍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언급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업종별로 지금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제가 뭐 오늘 지금 철강 기계라든지 금융이나 건설, 뭐 유통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이들 업종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경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이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져 갖고 판매가 많아지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일단 국내 내수라든지 뭐 전반적인 지금 해외 수요가 좀 증가해야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는 거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KB금융이나 신한지주, 우리금융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과는 상당히 좀 동떨어져 있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죠. 뭐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외환은행, 기업은행, 정부은행도 좀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지금 금융업종, 그러니까 뭐 증권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경기겠죠. 경기가 여기서 좋아져서 은행들이 대출해 준 거는 잘 받고 앞으로 대출이 늘어난다라면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 가계부채 1,000조 원인데 그 가계부채가 부실채권으로 잡히기 시작을 한다면,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져서 개인들이 빚 갚을 능력이 없어진다라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증권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경기가 무엇보다 좀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뭐 갑자기 급등하기보다는 서서히 지금 해외 뭐 유럽발 악재라든지 미국발 악재들이 좀 확인하면서 가야 될 시점인 만큼 아무래도 지금 급등하기에는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지수가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온다라면 그동안에 좀 많이 빠진 업종이기 때문에 금융업종 같은 경우도 일단은 단기적인 수익을 좀 볼 수는 있겠지만은 추세적인 상승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건설업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오일머니인데 우리나라 해외 건설사들은 오일머니가 좀 많아지고 해외에 대한 수주가 많아져야만 일단은 뭐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최근에 유가가 급락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기술력은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죠.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 위기가 심화되다 보니까 중동 국가들 자체도 일단은 돈을 조금 쌓아둔 다음에 발주를 좀 미루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주문을 좀 나중에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 GS나 뭐 대림산업, 그다음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해외 건설에 대한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자체는 시간은 걸릴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는 좀 반드시 올라올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체 자체는 국내 건설에 대한 조금 포커스를 맞추시기보다는요, 해외 건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그러니까 지금 모아가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현대건설을 지금 예를 들어 드린다면은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밀려 있는 상태 뭐 6만 원에 대한 전저점에 대한 이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태지만 현재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뭐 5% 비중, 나중에 뭐 5% 추가적으로 밀리면 그때 5%, 나중에 뭐 추가적으로 밀리면 그때 좀 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매수를 하시면은 장기적인 매수를 하실 분들은 충분히 분할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가격대다라는 거 한번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철강이나 뭐 지금 보시면 기계 관련 업종, 그러니까 철강 관련 종목 중에서도 포스코는 아무래도 지금 막강한 경쟁사가 지금 올라왔죠. 현대제철인데 아무래도 현대제철도 그렇고 뭐 동국제강, 포스코도 그렇고 철강에 대한 수요 자체는 그렇죠. 건설업종에 대한 수혜라든지 그다음에 조선, 자동차, 그다음에 IT를 예로 들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수요처인 중국 시장이 상당히 좀 침체기를 겪고 있다는 부분이 철강값의 하락을 좀 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철강 업종이 반등을 보이기에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으로 아무래도 건설이나 이런 부분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 자체는 뭐냐면은 건설이 수주가 많아져야만 나중에 철강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일단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철강 업종, 그러니까 뭐 포스코나 현대제철, 동국제강은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 현재로서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철강값의 하락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같은 철강금속 안에서도 뭐 고려
고려아연이나 풍산 같은 종목들 있죠. 아연이나 연, 금에 대한 뭐 수혜나 뭐 풍산처럼 구리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고려아연이나 풍산 같은 종목들은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좀 들어가실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 철강업종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방향성이 확실하게 좀 틀어질 때,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포스코나 현대제철, 동국제강 비중이 크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겠지만 단기적인 좀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는 비중을 좀 줄여가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지 않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유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면 어느 산업 하나 지금 좋아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통도 좀 마찬가지로 뭐 신세계나 롯데쇼핑, 그다음에 보시면 뭐 현대백화점,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수혜를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면 그만큼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게 되고, 그 다음에 비싼 상품보다는 아무래도 가격이 싼 상품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뭐 그런 뭐 경기 상관없이 뭐 소비를 하겠지만 일반적인 대중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그게 좀 바람직한, 그러니까 지금 당연한 흐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신세계나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자체는요 아무래도 경기가 상당히 좋아져야만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가장 좀 늦게 오를 수 있을 만한 업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지만은 지금 뭐 소재업체, 뭐 철강이나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뭐 철강이나 뭐 화학이라든지 그런 업종보다도 더 나중에 오를 수 있는 업종이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로서 가격이 싸다고 무턱대고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되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라든지 아니면 수급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 나오거나 경기 지표가 좀 개선되는 흐름이 나와 주었을 때 좀 들어가시는 게 좀 맞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유통업체 자체는 상당히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자라는 거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원개발주나 뭐 L상사라든지 현대상사, 뭐 SK네트워크스라든지 대우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상사주긴 하지만 자원개발에 요즘에는 좀 특화가 되어가고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자원개발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설업종.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건설업종보다도 자원개발주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상품 관련주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반등을 보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원개발주 역시 마찬가지로 분할 매수가 가능한 시점. 그러니까 지금 건설, 그다음에 고려아연이나 풍산 같은 비철금속, 그다음에 자원개발주는 현재 시점부터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실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는 거 한번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통신이나 전기가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투자 메리트가 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좀 반등이 나오는 국면이 있다라면 일단 차익 실현 쪽으로 좀 대응하시는 전략도 좋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테마주 흐름입니다. 하창범 팀장님. 네, 테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래서 화장품 테마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 테마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코스맥스죠. 코스맥스 상당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28,750원까지 오르면서 1% 상승하고 있는데 뭐 코스맥스의 상승세, 사실 중국 모멘텀, OEM 업체, ODM 업체의 모멘텀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코스맥스가 지금 3만 원을 달리고 있다면 상당히 또 주목되는 또 하나의 사실은 국내 ODM 업체 1위 콜마죠. 한국 콜마가 사실 북경 콜마를 뛰어낸다, 주식회사 전환체에서 뛰어낸다 이야기 나와가지고 사실 8,800원까지 내려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어저께 다시 그렇지가 않다. 북경 콜마를 사업해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제자리를 잡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이야기 나오기 전 11,000원의 주가까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항상 중국 관련 모멘텀, 기계업종, 건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중국 내수 소비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화장품 업체의 강세는 좀 주목된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 에이블 CNC도 오랜만에 사실 55,000원 정도 좀 바닥권에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잠깐 그 다음 테마로 보면 그 태양광 관련주가 되겠죠. 최근에 잠깐 아까 한번 OCI 설명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태양광 그 관련주들이 오늘은 조금 한 0.5% 정도 쉬고는 있습니다만은 단기 바닥은 찍었지 않나는 그런 흐름 자체가 조금 몰리는 모습입니다. 웅진에너지라든지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7,000원 정도에서 멈춰 있는데 일단은 뭐 바로 적극적인 반등을 노린 매수보다는
한번 관심은 좀 가질지 않나. 가장 세상이 경제가 그리고 업황에 대해서 어두울 때 약간은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잠깐 말씀드리겠고요. 어저께 잠깐 반등을 했던 비료 관련주 잠깐 보겠습니다. 국내에도 마찬가지로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어제 경농이라든지 조비 관련 비료 관련주들이 약간 반등을 했습니다. 뭐 조비 같은 경우는 사실 3일 연속 상한가를 간 이후에 오늘은 약간 밀리는 모습이고요. 남해학 같은 경우도 1% 정도 상승하는 모습인데 이 비료 관련주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정말 소나기 같은 테마입니다. 잠깐 왔다 잠깐 없어지는 테마이기 때문에 길게 볼 테마는 아니다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IT 테마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번 주 화두는 바로 IT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관련해서 역시나 실적이 바탕이 되는 종목은 강세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FPCB 업체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0.7% 상승하면서 6만 원 저항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5만 700원 정도 효과 들어오고 있고요. 파트론 같은 경우도 12,000원을 향해 조금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중한 때 12,200원까지 갔었는데 최근 뭐 갤럭시 관련해서 상당히 IT 쪽으로는 그나마 조금 모양이 나쁘진 않지 않나 말씀드렸고 갤럭시 관련주로 조금 더 들어간다 그럴 때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있습니다만 그 휴대폰 부품 쪽에서는 역시나 파트론이라든지 옵트론텍 같은 종목이 좀 주목됩니다. 옵트론텍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 한 9,300원 정도 사실 어저께 옵트론텍은 장중한 때 1,300원까지 가는 모습이었죠. 그도 그런 것이 옵트론텍은 카메라 폰에 적외선 필터라 그러죠. IR 필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뭐 이번에 갤럭시 S3에도 800만 화소의 부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전체의 흐름이 좀 나왔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테마로 잠깐 넘어가면 최근에 보면은 뭐 IT주들이 조금 쉬고 있는 거 외에는 설치나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무래도 관련주들은 조금 쉬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장비 쪽에 보면 AP 시스템 같은 경우가 13,600원 정도 들어오면서 2.26% 상승을 하고 있는데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상당히 우리 코스닥에서 실적이라든지 성장세에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약간은 저는 늘 같은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AP 시스템도 내용은 좋긴 좋은데 항상 보면은 작년 9월 이후에 14,100을 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데 착안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관점에서는 가장 보이는 저항点일단은 정리를 해주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래서 AP 시스템 오늘 한 13,6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보유하시고요. 먼저 팔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14,000을 넘어가지 못했을 때는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전반적으로 그나마 종합주가지수가 조금 반등을 해주면서 IT 쪽에서는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 IT 개별주들이 조금 기지개를 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홍의진 팀장님의 테마주 흐름 들어볼까요? 자, 일단 뭐 테마주 하면은 뭐 대선 관련 테마가 있을 거고요. 뭐 정책 관련 테마들, 그다음에 지금 산업 성장에 따른 뭐 관련 테마들이 있을 건데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눈에 띄는 테마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정치 관련 테마, 지금 박근혜 테마나 안철수, 문재인, 뭐 손학규 관련 테마들이 일단은 흐름 자체가 좀 좋아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안철수 테마나 박근혜 테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하반 경직성을 좀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선 관련 테마는 아무래도 올해죠. 올해 한 번쯤은 좀 오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지금 그런 업종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안랩이라든지 뭐 이지, 그다음에 보령 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히 지금 관심권에 두셔도 될 그런 지금 테마다라는 거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응 자체가 잘 안 되신다라면은 일단은 멀리 하셔야겠지만 나는 뭐 단기적인 대응이 자신 있고 손절도 언제든지 할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일단은 좀 관심권에 좀 관심권에 두시고 매매를 하셔도 될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테마 자체도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언급드렸는데 오늘 뭐 게임 관련 좀 컴퓨터 엄청나게 좀 오르네요. 그러니까 지금 46,000원까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더 오를 줄 알고 이거를 따라가시다가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뭐 고점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여기서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는 세력들이 물량을 던져버린다면 오늘 밑꼬리가 길게 달리는 장대 음봉이 나올 가능성도 높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항상 테마도 지금 보셔야 될 때는 기업 가치 대비 지금 현재 비싼가 그런 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기업 가치가 이렇게 단숨이 2달 만에 갑자기 좋아진다라고 좀 보기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컴퓨터 같은 종목들은 상당히 좀 오버슈팅
리포팅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현재로서 갖고 계신 분들은 매도 타이밍을 맞추셔야겠지만은 신규적으로 들어가기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거 항상 말씀드리겠고, 증권사 리포트나 방송에서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때 있죠. 뭐 삼성전자도 과거에 그런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130만 원 이상 찍을 때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누구나 다 좋다고 하는 시점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좀 가장 지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게임 관련주는 일단은 관심권에 좀 멀리 하셔서 조정이 나오는 거를 좀 확인만 좀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지금 얼마 전에는 IT 부품주 인터플렉스나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였던 게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죠.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 평화전공 팩토리에 갖고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수급이 다시 한번 좀 몰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업종, 자동차겠죠. 자동차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져보실 수가 있고, 그에 맞춰서 그동안에 뭐 큰 종목들이 지금 못 간다라면 아무래도 탄력 자체는 작은 종목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매매를 하셔도 될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세종공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평화전공, 상호하이텍 같은 종목들 상당히 좀 흐름이 좋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뭐 작은 종목보단 그래도 조금 더 큰 종목을 원한다 하시면요, 현대위아나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좀 지금 수급적으로 좀 괜찮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기 매매 뭐 3% 정도 수익을 낼 생각이시라면은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이 지금 필요해 보이는 자리가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애널리스트 출발 전략 듣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의 이경민 책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창 모습이 좀 상승세로 다시 돌아서는 반가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르락내리락 하긴 합니다만, 자 오늘 장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요? 네, 장 초반만 하더라도 뭐 저점, 그러니까 전일 저점 수준에서 좀 등락을 보이다가 삼성전자의 상승 반전과 함께 시장은 좀 낙폭을 빠르게 축소하고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의 매도세, 현선물 매도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전일부터 유입되기 시작했던 국내 기관의 자금이 좀 시장의 하방경 지성을 제공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최근 급락세를 이끌었던 외국인 매도세 또한 시장 전체를 팔기보다는 IT 업종에 좀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IT 실적에 대한 불안 심리, 그리고 그동안 반도체 업종에 집중되었던 최근 외국인 포트폴리오를 한번 추정해 보니까 전체 업종 중에서, 그러니까 시장 비중 대비 8%포인트나 오버웨이트 할 정도로 굉장히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최근의 외국인 매도세가 IT 쪽으로 한정되고, 반대로 최근 실적이 괜찮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높아지고 시장 자체의 흐름에 있어가지고 좀 편승할 수 있는 업종들을 중심으로 매수가 유입되고 실질적인 보유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외국인이 비중이 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화학, 건설, 조선, 운송, 증권, 보험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들 업종을 보면은 중기 가격 메리트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고요.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업종들로 외국인 포트폴리오 그 비중을 보면은 여전히 시장 비중 대비 언더웨이트 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관심을 꾸준히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출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균형을 맞춰가고 있지만 강하게 움직이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단기적으로 등락을 보일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시장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1810선, 1800선 초반에서는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화학, 건설, 조선, 운송, 증권, 보험 업종을 중심으로 트레이딩 전략을 펼쳐나가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좀 더 유용한 전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으로부터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 두 분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1시부터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에 대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문자 013-3366-0110, 전화 02-3153-2610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출발 증시와이드 블로그도 새로이 탄생했으니까요. 꼭 들르셔서 이벤트 참여도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